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정말 우리의 속을 뻥 뚫어주는 속 시원한 판결을 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거짓말했다. 공직선거에 앞서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죄 선고입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범죄인이 된 겁니다. 이제 대선이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난리 났겠죠. 문제는 이 상태로 가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대선을 민주당은 후보 없이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까지 고등법원 또 제3고심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선 치르고 나서 대통령의 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도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원래는 추경 예산안 최근에 경북 산불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고 또 미래 신기술 지원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을 작년에 민주당이 예산을 보복성 예산 감액 통과를 시키면서 보복성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래놓고선 또 본인들이 왜 추경해주지 않냐고 난리쳐서 결국은 추경을 어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생겼으니까 민주당이 원래는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던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 뭐냐? 또 탄핵안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중독 정당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30번째, 31번째 탄핵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제는 왜 탄핵안을 내는지조차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어봐도 아무 이유도 없고 본인들 주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법무장관 탄핵안 낼 때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 이런 이유로도 탄핵을 하는 정당이니까 굳이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곧바로 그래서 저희가 한 20분 동안 국회의장석으로 가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추경예산안 통과시키기로 해서 본회의 열어놓고서 갑자기 탄핵안을 발의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네 했더니 국회의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 꾹 감고 그냥 끝까지 민주당 편을 드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탄핵이 된 게 아니고 어제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최상목 대행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오늘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권한대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탄핵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거는 국가 전복 시도다.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금 21명이 국무위원이 있는데 자, 대통령, 한덕수 총리, 기재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가부 장관 이렇게 7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재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무회의를 붕괴시키면 뭡니까? 이게 바로 국가 붕괴 아닙니까? 중요한 국가일에 대한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국정 안정이 그렇게 중요한 정당이 이런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고 또 대행이 된 경제부총리까지 또 탄핵을 시켜서 사표를 내게 만드는 것. 이게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당입니까? 오로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 이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이다. 더 나아가서 내란 정당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 전복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국무회의를 전복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2
유튜브 보시면 정말 많이 전파시켜 주십시오. 국무회의가 여기서 3명이 더 탄핵이 돼서 국무회의가 전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108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똘똘 뭉쳐서 막으면 법안 통과가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막은 법안들이 주로 기업활동 방해하는 법안들, 뭐 노란봉투법, 뭐 등등 방송법, 양곡관리법,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법들을 저희가 108석으로 그동안 막아온 겁니다. 이렇게 막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저희가 막고 하다가 결국은 계엄 사태라는 것이 터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국무회의가 국무위원이 14명이 남았는데 11명 밑으로 국무위원이 남으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행정 컨트롤 타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못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민주당이 본인들 필요한 법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이 그대로 공포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 후보 자격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습니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 법 개정안 괄호 열고 뭐라고 썼냐? 재판 중지라고 썼습니다.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곧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지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조이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습니까? 윤석열 사법내라는 성공 못합니다.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인 최종 결과도 안 나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재판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책략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자, 핵심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국회 민주당이 재판정지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도 재판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결국은 대선 이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가면 거의 100%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태의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하고 우리나라는 또 몇천억 원 들어서 대통령 선거 치러야 합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어제 경고한 거죠. 당신네들 5월 1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후보 바꿔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이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대법원은 뭐 하라는 겁니까? 범죄자가 이제는 대선에 막 나와서 국민들에게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해서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시켜서 그냥 대통령 해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해서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하는 말 일반인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이거를 일반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재판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공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겠죠. 물론 그 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야죠. 설사 대선까지 그냥 이 상태로 가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거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가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법을 제 멋대로 바꿔서 재판 중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막아주십시오. 물론 민주당이 머리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게 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무회의가 11명 이상이 된다고 한들 지금 국무회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나라는 붕괴가 된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민주당에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아직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었고 또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이런 계략들을 꾸미고 있는지 정말 온 국민이 저는 다 알으셔서 반드시 선거로 심판하시고 또 여론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국민대변인 신동욱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